예, 방금 소개받은 SG 솔루션즈의 박재혁입니다. 모두 다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니스트 SP800-207 GTS라고 하셨는데 GTA고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기반의 저희 이제 SDGT 제로 트러스트 보안 솔루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제 발표하기 앞서 이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원론적인 이제 고민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서는 이제 세션에서도 어느 정도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본적인 신뢰 거부라고 하는 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 추가적으로는 근본적인 신뢰 거부와 더불어서 지속적인 검증을 하라고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익히 알려져 있는 상태로는 이제 Never Trust and Always Verify 라는 관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주요한 새로운 정보보호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간략하게 제로 트러스트 개요에 대한 부분과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로 트러스트가 처음에 등장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많이 기준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이 경계 기반 모델의 한계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계 기반 모델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페리미터 시큐리티 모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네트워크 경계 기반의 보안 모델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계 외부는 신뢰하지 않는 영역, 경계 내부는 신뢰하는 영역으로 간주를 하고 만든 이런 보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제 VPN이라든지 DMZ, 파이어월, IDS 같은 그런 관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비드19 사태도 있었고, 클라우드라든지 이제 재택근무, 이제 많이 또 요즘 많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 같은 형태에서는 더 이상 이제 경계 기반 모델이 뭔가 한계성이 있다는 그런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전히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저런 APT 형태의 지능형 위협 공격, 랜섬웨어 같은 이런 지능형 위협이 지속적으로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5년에서 이미 2010년에 미국에서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관련된 컨셉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미국에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일본, 미국, 일본, EU 등 다양한 나라에서도 제로 트러스트가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의 위치는 더 이상 자원의 보안 상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기반으로 한 보안 모델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 자산, 리소스에 초점을 맞추는 방어 전략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근본적인 신뢰 거부, Never Trust, 강력한 신원 인증. 세 번째로는 동적인 접근자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접근자 정책이라는 것이 정적으로 많이 형태가 잡혀 있는데, 동적인 사용자와 사용자가 이용하는 디바이스의 보안 상태에 따라서 접근 제어를 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보안 상태를 검증을 하라고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의 현실적인 사례로는 최근까지 있었던 지금은 이제 정책적으로는 종료가 된 상황인데, 코비드19 사태 때 있었던 K-방역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K-방역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에 입국을 할 때는 여권과 입국 심사만으로 충분히 입국을 하더라도 그 입국한 나라에서도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크게 제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러나 이제 K-방역 같은 사례를 본다 그러면 신원인증과 당연히 입국 심사는 당연히 거치지만 예방접종 증명이라든지 이런 PCR 확인을 통해서 이런 동적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했었고, 입국을 한 상태에서도 언트러스트한 관점을 적용해서 이건 이제 IT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리소스로 접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소스로 접근을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동 동선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자가 격리를 해서 발열 체크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 백신 미접종자 같은 경우는 일부 시설, 요양원 같은 데 있죠, 병원이나 그런 데는 제한하는 차등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정책적인 상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에서 2010년에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포레스트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처음에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저때 당시 나왔던 모델은 네트워크 경계 기반의 모델의 한계성을 얘기하면서
제로 트러스트가 나왔던 것이고, 좀 이제 본격적인 기도로 올라서 있는 게 이제 구글에서 이제 비욘드 코프라고 하는 이제 모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은 상품화까지 대거에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VPN 없이도 기업 내부 리소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새로운 모델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네트워크 위치라든지 상관없이 디바이스 인증과 사용자 인증, 접근지와 관련된 보안 정책만으로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을 발표한 바가 있고, 실제 지금 제로 트러스트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문서가 이제 니스트 SP800-207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니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SP800-207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고 하는 하나의 특별 관행물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도 아니고 사실 표준도 아니지만 사실 지금까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제로 트러스트의 사실상 두팩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서에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전략, 구현 방법론에 대해서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문서를 발행했었고, 이 문서뿐만 아니라 이 문서를 바탕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행정부에서 2021년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정책을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말까지 행정기관은 모두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하라고 한 바가 있고, 이미 이번 연도 저저번 달이죠.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에서도 보시면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좀 상당히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컨셉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지금 현재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전략을 2027년까지 확보를 하라는 하나 장기적인 모델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모델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는 것을 이미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도 작년에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정책 포럼을 발족을 해서 저희 회사도 이 정책 포럼에 지금 같이 참여를 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 정부의 이제 정책적인 기조가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정부인데,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신보안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보안칙에 2025년까지 제로 트러스트 형태로 정책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번 달에 이렇게 추진 일정으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그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국내 가이드라인이 발행이 됐습니다. 버전 1.0이 T사에서 발행이 됐고, 그 문서가 이제 바탕으로 많이 이제 알려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 표준화 관련돼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참고를 하는 부분인데, 중앙에 이제 뭐 있을 때 CISA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미국의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이라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이 기관에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성숙도 모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제로 트러스트 머추리티 모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제로 트러스트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보통 트레디셔널, 이니셜, 어드밴스드, 옵티멀 형태로 단계별로 제로 트러스트를 달성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고, 이 필러라고 부르는데 제로 트러스트의 필러, 보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필러 영역을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덴티티, 신원적인 측면이죠. 디바이스, 사용자가 이용하는 디바이스, 그다음에 네트워크 인바이러먼트, 네트워크 관점,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앤 워크로드, 애플리케이션 관점, 그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5가지로 필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선 세션에서도 좀 들어보셨겠지만은, 역시나 가장 중요한 제로 트러스트 전략 수립 이슈로 떠올 수 있는 게 완벽한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갖춘 적격한 벤더가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별로 가야 되는 방향이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조사로 2027년까지 지금 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와중인데, 단순하게 어떤 벤더의 솔루션을 도입해서 이 제로 트러스트를 달성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벤더사 입장이지만 거짓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어느 솔루션을 도입해서 단계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VPN이라든지 그런 DMZ나 파이어월 같은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고 있고, 다른 조사기관에 따르면 이제 37%의 조직들은 제로 트러스트 구현에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또 주요한 이슈를 볼 수 있는 게 다양한 기술에 역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해놓고 있지만
이제 운영 측면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통합 관련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보안 시스템으로 이제 완벽한 도입은 역시나 어려운 상황이고 단계적인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니스트 SP800-207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제 정보 조금 관심을 갖고 있거나 정보적인 관점을 좀 갖고 있다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 있는 이제 데이터 플레인과 상단에 있는 컨트롤 플레인 적인 측면이 있는데 서브젝트가 있습니다. 서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MP라고 부릅니다. Non-Person Entity, 사람뿐만 아닌 모든 접근하는 주체를 가지고 서브젝트라고 하고 서브젝트가 이용하는 시스템, 보통 디바이스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용하는 디바이스는 플러스 엔포스먼트 포인트, 정책 이행 포인트를 통과해서 정책 결정 포인트의 결정을 받아서 안전하게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아키텍처인데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는 니스트에서는 크게 시스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우측에 있는 화살표들은 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제로 트러스트 보안 솔루션, SDGT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GT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니스트 SP800-207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맞춰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디바이스, 정책, 제로 트러스트 정책 엔진, 또는 정책 시스템,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로 접근을 하고 나서도 리소스 내부 보호를 위한 또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용하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접근을 하고 하는 모든 사용자는 이제 강력한 신원 인증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 강력한 신원 인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책적인 용어가 같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2차 인증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보안 상태에 따라서 인증 방식을 추가로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설정을 뺀다든지 이런 형태로 동적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용자가 이용하는 디바이스 관점, 저희 입장에서는 PC 관점이나 PC 관점으로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사용자가 이용하는 이제 디바이스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접근하는 모든 PC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디바이스의 보안 상태가 검증이 돼야 된다는 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용자와 안전한 디바이스의 보안 상태만이 검증된 디바이스만이 정책 엔진을 바탕으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니스트 SP800-207에 맞춰서 이제 저희 솔루션을 설명한 것인데 좌측에 이 초록색 부분, 서브젝트와 서브젝트가 이용하는 시스템, 또는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바이스는 이제 저희 UEM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니파이드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그래서 사용자 업무용 PC에 이제 엔드포인트 통합 보안 관리적인 측면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티머리어라든지 보안 패치 관리, 보안 수준 평가 등을 바탕으로 이제 리스크 스코어링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의 리스크가 어떤 형태인지, 리스크가 어떤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상단에 있는 이제 PDP적인 측면, 정책 결정 포인트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IKM이라고 하는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니스트에서도 이 PDP를 IKM으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IK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Identity, Credential and Access Management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IAM 관점을 조금 확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사용자 디바이스에 대한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제 관리를 하는 정책 결정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정책 결정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트러스트 스코어라는 것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용자와 디바이스의 트러스트가 결정됐을 때만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이 PEP, 정책 이행 포인트는 역시 이제 위에서 상단에서 정책이 결정된 상태에 따라서 정책이 이행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보시면 이제 PAM이 써있는데, PAM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Privileged Access Managemen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Privileged Access Management 게이트웨이를 적용해서 안전한 사용자와 디바이스만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서버 시스템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포탈 관점으로 이제 웹포탈 관점도 적용을 하고 있고, 정리를 한다 그러면 사용자와 사용자 디바이스에 대한 동적인 접근 제어를 실제 이행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ERS라고 써 있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SP800-207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접근하고 난 뒤에는 따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인프라 시스템 내부 보호를 위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제로 트러스트 정책 지원적인 측면에서 이제 PIP 플러스 인포메이션 포인트로 이제 시각화적인 측면 인텔리전스 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하나의 도식으로 요약해서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용자와 디바이스만이 지속적인 보안 상태 검증을 바탕으로 동적인 접근 제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플로어라 보시면 되겠고,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접근하고 난 후에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리스트 형태에 맞춰서 이제 풀스택 GTA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스택 형태의 이제 엔드포인트 제로 트러스트 정책 시스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시스템 내부 보호를 위한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리스트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7가지 제로 트러스트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저희 솔루션을 구성했다는 것인데 한번 참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UEM적인 측면, 사용자와 이용하는 디바이스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통합 엔드포인트 관리, 유니파이드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관점으로 이제 안티머레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제 시그니처 패턴 기반뿐만 아니라 이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연결을 해서 보다 안전한 이제 안티머레어를 적용하고 있고, 보안 패치 관리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사용자가 이용하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보안 상태가 반드시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안 패치 관리 자체도 적용을 하고 있고, 또 보안 수준 진단 및 평가 리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이 리스트 항목을 수집까지가 있는데 이 수집까지 항목을 바탕으로 이제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리스크 스코어링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리스크 스코어링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PDP와 연계를 해서 안전하게 리소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PDP 정책 결정 및 관리적인 측면으로 이제 아이킴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 아이킴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사실 하루 종일을 설명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해진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카운 측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누가라는 관점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죠. 모든 보호해야 될 모든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접근하는 사용자와 디바이스에는 반드시 인간의 사용자인가, 반드시 인간의 디바이스인가를 판단합니다. 이 인가됐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인가되고 들어오게 허용하고 이런 관점보다는 사용자 디바이스의 동적인 보안 상태를 바탕으로 접근 제어를 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언제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디바이스가 접근하는 시점이 과연 인가된 시점인가, 뭔가 문제가 있는 시점인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접근했는데 갑자기 부산에서 접근하거나 갑자기 미국에서 접근하는 형태 같은 경우도 다 리스크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 역시 어디서 같은 경우죠. 인간의 위치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부산, 갑자기 30분 내에 부산으로 간다는 이런 형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이제 IP라든지 이런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디바이스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무엇을 보호해야 될 대상인가라고 했을 때도 리소스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리소스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를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트러스트 스코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역할과 정책과 접근관리 측면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트러스트 스코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인증되고 인가된 사용자와 디바이스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결국 이거에 대한 사용자와 디바이스와 인증, 정책 및 접근 관리가 들어가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이행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 결정 포인트에 따른 이제 정책을 바탕으로 이행을 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EP 관점으로 이제 사용자 디바이스의 보안 상태의 평가를 바탕으로 동적인 접근 제어를 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특히 저희는 이제 서버 시스템 관점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서버 시스템에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안전하게 인가된 사용자, 인가된 디바이스만이 반드시 2차 인증을 바탕으로, 2차 인증도 단순한 2차 인증이 아니라 보안 상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소스의 안전하게 인간의 사용자 디바이스가 리소스에 접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기적인 디바이스나 사용자의 보안 상태에 따라서 접근의 세션을 차단하는 그런 형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아이캠의 트러스트 스코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의 또 강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부분의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설명하는 업체들은 이 부분을 거의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자체 내부 시스템의 보완을 측면에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PEM, 두 번째 CWPP, 세 번째는 시넷 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M은 아까 말씀드린 그 게이트웨이 기반의 PEM이 아니라 서버 시스템 에이전트 기반의 PE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빌리지드 액세스 매니지먼트 관점인데 특정 사용자나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 통제 관점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파일 디렉터리 접근 통제라든지 명령어 통제, 프로세스 통제적인 측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CWPP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을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버 시스템 기반의 호스트 IPS, 호스트 파이어월, 안티머레어, 무결성 검사, 애플리케이션 통제 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요즘 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넷,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프로텍션 플랫폼 관점도 저희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시스템에 대한, 특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VM 말고도 요즘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 형태로 많이 또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테이너 보안적인 측면과 또 그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호, 프로텍션 부분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좌측에 온프리미스 존이 있고 오른쪽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존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존과 존을 형태를 넘나드는 형태의 공격은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경계 기반 형태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노스 사우스 형태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존과 존을 뛰어넘는 노스 사우스 형태의 공격들은 IPS라든지 파이어월로 아니면 또는 뭐 DMZ 이런 형태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VPN이라든지. 문제가 뭐냐면 VPN을 통해서 안전하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내부로 시스템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항상 발생했다는 게 APT 공격이라든지 랜섬웨어 이런 게 계속 대두가 됐던 것이죠.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접근했는데도 이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내부에 접근을 하더라도 저희는 PEM과 말씀드린 CWPP 시넷 관점을 적용해서 보호해야 될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시스템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관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서버의 중요도에 따라서 서버를 그룹핑해서 그 그룹핑된 그룹핑된 서버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PEM 관점을 적용하거나 CWPP 관점을 적용하거나 또는 시넷 관점을 적용해서 이런 이스트 웨스트 형태의 공격들을 넘나드는 또는 레이터럴 무브먼트, 횡적 이동 공격을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책 지원적인 측면인데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레드 인텔리전스 측면이고, 아까 말씀드린 백신, 시그니처 패턴 기반뿐만 아니라 이제 인텔리전스적인 측면에 적용된다 보시면 되겠고, 저희 또 이제 심 기반의 APT 탐지 및 대응 관점도 지원 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안 시각화적인 측면, 3D 시각화 형태로해서 그 보안 관리자 측면에서 정책 지원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방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요약된 하나의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부터는 UEM, 유니파이드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안티머리어적인 측면, 보안 패치 관리, 보안 수집 평가 등의 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PDP와 PEP, ICAM과 캠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웹포탈 모델을 적용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적인 측면에서도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접근하고 난 후에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PEM, CWPP, 시넷 형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이제 정책 지원 포인트였던 시각화와 인텔리전스, 심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G 저희 GTA 전략, 제로 트러스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G GTA 같은 경우는 역시 니스트 SP800-207의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풀스택 형태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 이제 업체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대부분 아마 조금만 파악해 보시면 PEP나 PDP 관점으로 대부분 설명을 할 것입니다. 보통 GTA를 하는 솔루션 업체들이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클라이언트 단에, 디바이스 단에서 제시할 수 있는 UEM이라든지 서버 시스템 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ER,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시스템 솔루션, 추가적으로 정책 지원 포인트까지 해서 총 5가지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희 사업 포인트는 이제 2021년에 과기정 통보에서 최초로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4년 100억 단위 제로 트러스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또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 실증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초의 지금 제로 트러스트 실증 사업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 그 실증 사업에 현재 지금 GTA 내 기업인 이제 지니어스, 시스템 접근 지역 기업인 SGN, 그다음에 소프트캠프, 데이터 영역의 소프트캠프 애플리케이션 영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크게 SGN, 지니어스, 소프트캠프가 저희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지금 키사 제로 트러스트 실증 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실증 사업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형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 대한 실증 모델을 지금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한국형 모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도출할 수 있고 확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지금 키사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시스템 관점에 이제 좀 많이 포인트가 가 있는데, 네트워크를 관점으로 하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 업체와 또는 애플리케이션, 또 데이터 영역으로 할 수 있는 업체들과 또 파트너십을 또는 얼라이언스를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서 고객사 측면에 더 좋은 형태의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제시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는데,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현대 정보보호 전략에서 해소가 되지 않았던 하나의 포인트가 저는 제로 트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많은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 SDGT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